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용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식용유 요리와 관련된 음식이 굉장히 많죠. 볶아 먹거나 튀겨 먹거나 후라이해서 먹는다든지 하여튼 식용유를 이용한 조리법이 우리 일상적인 음식 속에서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온 식용유 요리가 왜 건강에 나쁜지, 그것이 왜 만성질환이나 암까지도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 단위가 세포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 구조를 간단히 보겠는데요. 한 개의 세포는 테두리에 세포막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유전자 DNA를 갖고 있는 세포 핵이 있고,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작은 소기관들이 있는데요. 세포 한 개 한 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려면 얘들도 산소를 마시고 영양분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숨 쉬고 음식을 먹나요? 살기 위해서죠. 누가 살아요? 내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이유는 결국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숨 쉬고 먹는 것이죠. 폐를 통해서 공기를 마시면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적혈구가 결합해서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퍼져서 세포 하나하나한테 산소를 공급해줘요. 이 산소는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산소만 있으면 세포가 사느냐? 아니죠. 영양분도 있어야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소화 흡수되어서 혈액을 따라 마찬가지로 세포막을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고, 미토콘드리아는 산소와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 에너지로 36.5도 체온도 유지해서 손발도 따뜻해지고, 운동이나 일을 할 때 근육에서 필요한 에너지로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포막이에요. 방금 전에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퍼진 산소와 포도당이 어디를 통과한다고 했죠? 네, 그렇죠. 바로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포막이 중요한데요. 세포막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요. 포화지방산과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기름 성분이 대략 세포막의 50%를 차지해요.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세포막을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세포막의 역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 중에 세포에게 이로운 영양분이나 산소는 통과시켜주고, 세포에게 해로운 물질이면 통과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세포막이 변성되어서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만성질환 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세포막이 변성되고 망가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도 있고 환경 독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식용유로 조리한 음식이 세포막을 망가지게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에요. 식용유 같은 기름은 열을 가하면 쉽게 변질되고 산화되죠. 산패된단 말이죠. 미국 암협회에서도 현대인들이 겪는 만성질환의 90%의 원인은 식용유 요리를 먹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식용유에 열을 가해서 조리한 음식을 계속 장기간 먹다 보면 산패된 기름이 세포막에 나쁜 영향을 주면서 세포막이 막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세포가 신선한 산소 공급을 못 받게 되고, 세포막이 10%, 20% 점점 막혀갈수록 세포는 저산소증에 빠지고, 그러면 세포 핵에 있는 후성 유전자가 자꾸 변형을 일으켜서
여러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포막이 35% 막히는 시점에서는 세포는 극심한 저산소증에 숨이 막혀 죽든지 아니면 산소가 부족한 데서 살 수 있는 암세포로 돌변하게 돼요. 세포가 35% 막히는 시점에서 세포가 죽든지 암세포로 된다는 이론은 이미 1930년대 독일의 오토 하인리 바르브루크 박사가 증명해서 노벨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식용유를 계속 먹어왔는데 만성질환도 없고 암도 안 걸리고 장수하는 사람은 뭐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마다 해독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서 보면요. 앞에서 산소와 포도당이 들어오면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에서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발전소를 돌리고 나면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 노폐물을 활성산소라고 하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세포 안에는 다 있어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를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데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나이가 40세가 넘어가면 이 항산화 효소 능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40세가 넘어가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만성질환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장병, 근골격계 질환 등등 많은 질환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내 몸이 해독 능력이 뛰어난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식단을 조심해서 세포막이 변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기름으로 볶거나 튀긴 그 고소한 음식에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죠. 튀긴 음식도 먹으면서 세포막은 망가지지 않게 하는 획기적인 식용유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바로 이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식용유가 출시되었는데요. 노유파 선플라워 시드 오일이라고 해서 산화되지 않은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노유파 식용유는 발연점과 산화점이 매우 높아서 보통 가정에서 30분 내에 튀기고 볶는 요리에서 안전한 식용유로 JBK 랩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현재 라디오를 통해서 가수 양희인 씨 목소리로 광고도 나가고 있어요. 튀긴 음식을 마음 놓고 먹으면서도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노유파 식용유를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